마음도 역시 대표 때문에 지금 뜨거워요.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정치판에서 별의 순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됐어요. 처음 시작한 사람은 김종인 위원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한테 우리가 한번 그 별을 선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별점 토크. 4명의 후보에게 우리 4명의 패널은 몇 점씩을 주실지. 자, 그러면 김기현 후보부터. 아주 후하게 별점 1개 드렸습니다. 당대표에 더해서 땅대표가 되실 것 같다. 별 하나. 또 하나입니까? 네. 바지 사장은 아무나 하나. 바지 사장이 이렇게 사고 치면요. 뒤에 있는 사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별 3개 주겠습니다. 별 셋. 네. 지난 주말에 우리 송파병 당협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럼 5개 주셔야죠. 3개가 뭐예요? 뭐 티나잖아요. 오케이. 한 줄 평? 홀로서기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홀로서기를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 자기 비전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하니까 자꾸 네거티브가 너무 과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늦어지는 홀로서기. 네. 저도 별 3개. 네. 바닥에서는 지금 표가 결집되고 있는 게 좀 어느 정도 느껴져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당원 투표에 있어서는 지금 여론조사 발표되는 것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잠깐만요. 약간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치달으면서 결과가 예상되니까 두 사람이 김기현 후보하고 척 앉으려고 담합하고 나왔어요. 아니 우리도 살아야죠. 이거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말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주말에 근데 이거는 당협을 전혀 방문했는데 열렬히 환영했어요, 우리. 전혀 담합이 안 했는데 똑같이 우연의 일치야 이거는 맞아요. 정말로. 그게 담합이에요. 담합이 뭐 달래 담합인가? 사실은 지금 김기현 후보로서도 굉장히 민감한 땅대표 얘기를 꺼내셨는데 어디 요거 잘 잡았네, 딱 대표. 아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반을 넘어서면서 최대의 쟁점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소재 땅이 됐잖아요. 김기현 후보가 지난 1998년 매입한 울산 구수리 임야입니다. 이 땅에 KTX 울산역으로 가는 도로가 지나게 되면서 울산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800배 시세 차익도 거짓말이고 연결도로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98년 무렵에 KTX 역사가 개통될 것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에 맹지를, 임야를 취득을 했는데 원래 도로 계획상으로는 거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쪽으로 도로가 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김기현 후보 땅 인근을 지나는 식으로 결국엔 역세권 땅이 돼버렸다. 도로가 난 건 아니고 이제 날 것이다라는 예. 거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당시에 땅을 얼마 주고 샀고 지금 그 땅의 시세는 얼마냐. 이게 자꾸 쟁점화되니까 파실 의향이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지금 답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후보님께서 95%를 할인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1,800배가 올랐다고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날조된 주장을 하셔서 너무 터무니없으니 1,800배 올랐다고 하면 그럼 95% 할인해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말씀드린 것이죠. 저 뭐 이거 있는 거 아니야? 뭐 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데다가 김기현 캠프의 목표는 결선 안 가고 1차에서 그냥 과반에 끝나겠다. 끝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지금 이 사안이 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아요. 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금 예정된 거는 터널을 뚫는다는 것이죠. 근데 터널을 뚫으면 오히려 지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요. 이게 초반에 대응만 잘했으면 이렇게 큰 이슈가 안 되고 잠재울 수가 있었는데 대응을 잘못했다, 초반에. 저도 시세 차익 부분은 이번에 김기현 후보가 설명을 하면서 상당 부분 저는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산 땅이 겨우 5배 정도의 공시지가 올랐으면 대한민국 부동산 상승률을 생각하면 크게 놀랄 만한 상승률은 근데 아닙니다. 팔라고 하는 데는 왜 그러면 판다고 안 아니 매매가 없기 때문에 호가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노선이 반드시 가려고 했다가 네. 휘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김기현 후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 그때는 이 계획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굽어서 갔다고 한다면 울산시에서 수정한 거거든요. 울산시 관계자가 나와서 자료를 뒤져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게 수정을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좀 더 그 당시 울산시에 좀 요청할 필요가 있고 저는 김기현 후보가 자질해서 수사 의뢰할 정도로 당당하고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이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건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뭐 수사기관에 간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경매라는 키워드인데요. 이분이 지금 뭐 지인으로부터 샀다, 교회 지인으로부터 샀다, 뭐 남한테 샀다 계속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면 이 전에 샀다는 사람도 열흘 전에 산 땅이에요. 열흘 만에 주인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럼 김기현 당시 변호사, 전직 판사였죠. 이분이 왜 쿠션을 넣어서 이 땅을 구입했는가부터 전 의혹이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 하는 과정에서 울산 지역에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입은 없었는지 그리고 판 것은 어떻게 팔았는지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지 이미 지난 2018년에 MBC가 문제 삼았을 때 팔아치우고 정치인으로서 대성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팔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여기부터 저는 의혹이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 별점 매겨보죠. 김용남 의원님 별 2개. 별 2개. 그 시작은 항상 창대하였으나 그 끝은 미약하리라. 김 교수님. 저도 별 2개 드리고요. 친윤인 듯 친윤 아닌 듯 참 애매합니다. 별 2개 또 짜죠. 담합의 흔적이 이상하네. 너무 보여. 양쪽에 다 척지면 안 되니까 안 돼. 서로 적당히 맞추자. 별 하나, 구멍난 에드벌룬. 모든 행사에서 안철수 후보는 에드벌룬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이고야. 가라앉죠. 저도 뭐 이번에도 후하게 별 하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런 점에서 별 하나다. 지금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막판 피치를 올리면서 뭐 좀 스포트를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듯 보이나 과연 이 당원들이나 네. 이번 투표를 하게 될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와닿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일단 선거 전략이 대단히 부족해요. 첫 TV 토론 때 한 얘기가 내가 당대표에 당선되면 총선 승리한 이후에 사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뜬금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을 상대로 자객 공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친명계 의원 중에 문제가 많은 뭐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 다음 국회에서는 있으면 안 될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자객 공천을 하겠다. 그 자객 공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적어도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급 정도는 돼야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대선 주자급은커녕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언급한 사람은 뭐 정청래 의원, 고민정 의원으로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언급했죠. 아니 당원들이 보기에도 그 정도 급의 무슨 자객을 보내? 그러니까 약간 뜬금없어요. 전략의 실수다. 네. 전략의 미스다. 당대표가 돼야 되는데 당대표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못합니다. 중도 확장해서 총선 이기겠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죠. 당대표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당대표를 해야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대통령을 왜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 하고 싶으니까.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과학기술 강국, 새정치. 심지어는 챗 GPT를 가지고 민주당을 무찌르시겠다고까지 하시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그 바람이 빠지는 거 아니냐. 거기다 하나 더 이유는 지난번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처참하게 쓰러질 때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좋지만 지금 윤핵관들의 저런 전횡은 안 되는 것 같아 라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는데 네.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박원석 의원님 얘기대로 아무 말도 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지? 라면서 이 빠져나갔다. 지지세가 흩어지는 상황이죠. 바람이 빠졌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윤이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정작 친윤 당원들은 친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표가 몰리지 않고 또 친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윤이라고 또 생각하면서 당을 위해서 찍어주겠다는 당원들이 볼 때는 또 비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표가 또 천하람 후보한테 많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천하람 후보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안철수 후보는 점점 설 땅이 없어져요.